특히 미국에서는 고압산소 챔버 자체를 수많은 질환들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정신과 질환에서도 쓰고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산소통 안에 무조건 들어가서 치료를 네네. 네. 코로 마시는 산소의 압력을 높여서 우리 몸을 흡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통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넷플릭스 한 편 보고 나오면 되는. 최근에 손담비 씨도 와서 고압산소랑 NAD 스웩 같이 하고 가시고, 그리고 샵둥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현재 씨도 며칠 전에 와서 고압산소 챔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봤고, 안 들어갈까봐 되게 걱정했었는데 둘 다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몸의 한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공장은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가야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말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의 스토리에서는 이 산소가 우리의 에너지를 내는 모든 거의 기본이고, 적혈구가 산소를 끌고 가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가 우리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kg인 사람은 뇌가 2kg인 거지. 응?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서 쓰는 전체 산소량의 20%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하이폭시아, 산소가 안 가게 되면 몇 분만 해도 뇌세포가 파괴되고 죽는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중요하다. 또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고 세포 재생에도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이제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감염이 됐을 때, 코로나가 걸렸어. 그러면은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이랑 같이 싸우는 백혈구도 산소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거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산소는 당연히 필수라는 거는 이건 너무 기본 개념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필요를 하다라고 해서 이제 고압산소 치료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 쉬듯이 숨만 쉬는 건데, 특히 고압산소 통에 들어가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나는 숨만 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고압산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소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결합산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산소 중심이 딴 게 아니라 적혈구에 결합된 산소, 적혈구, 레드블러드셀, 적혈구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산소가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산소. 근데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가면 압력을 세게 때려 넣는 거야. 압력을 세게 때려 넣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체는 압력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압력을 확 높인 상태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마시면 산소가 이제 적혈구도 거치지만 여기에 있는 혈장 있죠. 국물같이 액체 성분. 여기에 산소가 녹아서 쭉 가다가 이제 우리 몸에 뭐 예를 들어서 미세혈관 끝에 염증이 있어. 그러면은 적혈구가 거의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이 국물에 녹아 들어가면 거기까지 산소가 가서 염증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렇겠죠? 또 손상된 조직, 피부, 세포 깊은 곳에 다 들어가서 한마디로 우리 몸에 산소를 확 넣어줘서 우리 몸의 염증을 교정할 수 있는 군단을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는 고압산소통에 들어갈 때 숨 쉴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 내 몸에 산소가 들어가서 곳곳이 일을 잘하고 있겠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녹아 들어간다는 개념이 약간 우리가 콜라를 딱 뜯으면 압력이 꽉 차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콜라에 탄산 방울이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산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우리 피 안에 산소가 꽉꽉 녹아 들어가서 꽉꽉지 일들을 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압산소는 논문이 워낙 많이 나온 기계라서 특히 미국에서는 고압산소 챔버 자체를 단순히 우리처럼 이렇게 웰 에이징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질환들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 많은 정신과 질환에서도 쓰고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나 간호사들이 얘기를 해줄 때 실제적으로 대학병원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대요. 환자만 보내봤지 본인들은 안 해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거를 로컬에서 쓸 수가 있구나 하고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거의 대학병원급으로만 치료용으로만 많이 쓰고 있고. 그럼 이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제일 처음 발견은 공사하는 노동자들이 어느 C레벨 이하로 이렇게 굴을 파갖고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굽어있던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스토리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어요. 고압산소의 스토리가. 그래서 저기만 들어가면 왜 저 사람들이 허리를 필 수 있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압산소 치료 학회를 만든 사람이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고압산소 치료 어떤 수업을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압산소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학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는 17년 전에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재활 치료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전혀 낫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오른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가 아예 돌아오지가 않았는데 고압산소를 치료하고 이게 돌아왔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거에 빠지기 시작된 거야. 이건 뭐지? 이 치료는 뭐길래 다른 치료로 전혀 교정되지 않았던 나의 디스크 후유증이 교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빠져갖고 이거에 대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1956년도에 심장 개복수를 할 때 고압산소가 쓰였대. 1956년도. 근데 산소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수술방을 산소를 고압으로 넣어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들도 더 에너제틱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었고 환자 생존율이 높았대요. 하지만 그걸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고가여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지속성을 유지를 못했지. 어쨌든 이런저런 히스토리가 되게 많아. 논문 결과도 너무 많고, 결국 고압산소는 단순히 지금 우리 병원에서야 뭐 비만이나 웰 에이징 이런 거로 만성 염증 치료, 그 다음에 혈관에 대한 스토리, 아까처럼 이렇게 미세혈관까지 들어가갖고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가족력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혈관이 좀 약하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쓰면 되게 좋고, 그리고 당뇨, 특히 당뇨도 어쨌든 혈관의 문제라 당뇨 있으신 분들도 고압산소 하면은 엄청 좋고, 너무 많아. 세포 염증이나 수명을 증가시키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썰투인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도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화인자가 나오는데 노화인자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생기는 활성산소 뭐 이런 것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온 몸에 전신적으로 염증과 혈관과 이런 거에서 다 이것저것이 너무 많아갖고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되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와서 썼던 거는 실제로 잠수병 치료할 때 더욱더,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것보다 더 고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치료용으로 있어서 아마 대학병원에만 있었고,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활성화는 미국이나 유럽처럼은 돼 있진 않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 센터로 되게 많이, 저희처럼 그냥 개인 의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큰 방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하는 고압산소 치료도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태리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는 이렇게 상용화가 된 거는 얼마 안 됐죠? 한 2-3년 됐나? 얼마 안 됐어요. 산소통 안에 무조건 들어가서 치료를 네네. 네. 말 그대로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코로 마시는 산소의 압력을 높여서 우리 몸을 흡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통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따로 뭐 코에 산소를 끼고 하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고, 그냥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넷플릭스 한 편 보고 나오면 되는? 귀가 너무 아팠다, 뭐 머리가 아팠다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못 받나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우리 비행기 탔을 때 귀 바깥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귀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건데, 여러 가지 풀어주는 법이 있어. 지금 우리 고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눌린다고 생각하면 압력이 이렇게 눌리면서 아픈 거거든요. 통증이 생기는 건데, 그때 침 꿀꺽 삼키기, 아니면 하품 크게 하기, 하품을 크게 하던가, 아니면은 발살바 호흡법으로 코를 손으로 꽉 쥐고,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코를 확 쥐고 코로 숨을 흥 하고 이렇게 내셨을 때 귀가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를 이제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냥 다 본인이 알아서 되는 것 같고, 10명 중에 1명은 저희가 발살바를 시켜서 되는 경우가 있고, 10명 중에 1명은 조금 불편해 하시고, 한 10% 정도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잠깐 제가 홀드를 시켜. 계속 제가 폰으로 물어보면서 하거든요. 압력이 올라갈 때 지금 괜찮으신가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물어보면서 하는데, 지금 귀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잠깐 멈출 때니까 귀가 괜찮아지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한 30초 정도 있으면 좀 괜찮아진대. 그럼 다시 압력을 높여.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생각보다 완전 페일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한 번만 받아도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좀 몇 번 받아야지 체감이 실제 되나요? 저 자신한테 테스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주말에 일본을 갔다 와서 엄청 피로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피곤한 상태였을 때 딱 들어가니까 나오니까 상쾌하더라고. 내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상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받아도 몸이 좋다는 걸 느끼지만 고압산소는 중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중첩적으로 받아야 혈장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고, 일주일에 두세 번까지 받으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용 고압산소 기계 이런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거랑 병원에 있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전반적으로 토탈 압력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실제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압력이 좀 낮게 판매되는 것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이랑 똑같은 압력으로 판매가 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압산소 기계를 파는 회사 제조사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제한을 걸 수 있는 법이 없대. 근데 언젠가는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뭐 유럽 쪽에서도 이게 고압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무조건 의료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병원에 와서 받으라는 용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에다가 두지는 않을 것 같고 밖에 저희 직원들이 있지 않을 때 혼자는 절대로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안에 들어가서 셀프로 다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기계가 오작동이 나서 안 열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그리고 화재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는 저는 무조건 병원에서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들어가서 숨만 쉬고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안전할 것 같지만 산소는 의료용이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니트 같은 경우나 정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거를 입고 들어가면 안 돼. 특히 핸드폰에 있는 거 다 빼야 되고, 솔직히 목걸이, 반지까지 다 빼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다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2명 정도 들어갔다가 폐쇄공포증 경험을 하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본인이 알아요.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하고 트라이 해보고 싶다라고 들어갔을 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폐쇄공포증을 많이 느끼고 만약에 비행기를 못 탈 정도로 나는 좀 그런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고압산소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트라이 해볼 필요는 네. 없네요. 저희 친구들도 굳이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무섭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그렇지. 어쨌든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냥 다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고압산소의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좋은 조합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이 하면 더 좋은.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옥시 리커버라고 고압산소랑 NAD 수액 치료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옥시 리커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결국 고압산소도 산소의 압력을 높여서 우리 몸의 서큘레이션, 순환적인 문제잖아요. 결국은 어디인가 막혀있는 염증이 돼 있는 거를 완화시키는 목적이라면, NAD 수액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몸은 세포로 다 이루어지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영양분이 합쳐서 일을 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산소를 넣어주는 거였다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재료를 또 넣어주는 거죠. 재료를 넣어주는데 재료가 들어있는 수액이 그 NAD 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NAD라는 단어로 수액 자체가 단독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NAD 수액을 합법적으로 저희가 아직 수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NAD를 만드는 그 전 단계 애들을 저희가 재료를 여러 가지를 넣어주는 거를 많이 하고, 특히 B3 나이아신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단순히 저희는 B3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NAD 수액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되게 길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까 기능의학적인 문진표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각자에 맞춰서 저희가 들어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압산소랑 합쳐서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해외 출장이 되게 잦으신 분들, 40대 이후 아기 엄마들, 만성 피로, 저처럼 만성 피로감을 겪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되게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저도 같이 애용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랑은 NAD 수액이랑 같이 접목해서 하면 매우 좋습니다. 고압산소 못 하시는 분들은 수액만 맞아도 괜찮으시죠? 그렇죠. 수액만 해도 훨씬 좋죠. 보통 저희 병원 말고 딴 병원들은 이제 피부 시술이랑 연관지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시술이랑 고압산소랑 엮어서 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 피부도 시술을 다 해놓고 안에 서큘레이션을 좋게 산소를 고압으로 넣어서 하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더 콜라겐도 더 활성화되고 당연히 더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피부 시술이랑은 같이 하는 것도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거나 하지 않아도 한번 받아보면 무조건 좋기는 하겠네요. 네, 병이 없어도 무조건 받으면 좋고 40대 이후에 우리처럼 이제 피곤한 사람들은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고 나왔을 때 저도 어저께도 받고 오늘도 저는 받을 때 항상 이제 제일 높은 기압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피로감이 확 풀리고 좋습니다. 약간 그럴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휴가 때 해외여행 가서 완전 피곤할 때. 완전 피곤할 때 그럴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행기 도착해서 바로 오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좋죠. 바로 몸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출근해야 될 사람한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해외 출장하시는 분들 좀 많이 애용하시고 그래요. 최근에 저번 주에 손담비 씨도 와서 고압산소랑 NAD 수액 같이 하고 가시고, 손담비 씨 아마 유튜브에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샵둥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현재 씨도 며칠 전에 와서 고압산소 챔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받고, 안 들어갈까봐 되게 걱정했었는데 샵둥 유튜브와 손담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저희 유튜브가 나갈 때쯤이면 그들 유튜브에 다 뜨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 다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샵둥이 들어가는 거 진짜 재밌게 나와서 꼭 샵둥님이 들어가지는 정도면 안 들어가실 사람은 없지 않나? 그래서 현재가 들어가는 거 찍은 게 나한테는 좀 솔직히 되게 의미가 있었고, 비만 환자들한테는 비만 세포 자체가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비만 환자들한테는 하면 되게 좋은데, 나도 저기가 몇 킬로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게 되게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가 들어가도 단 1도 꿈틀거리지도 않는 게 안전성이 확립이 돼서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재밌었죠.